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내 기질이 어때서 혹은 성격이 어때서 MBTI 검사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뇌 안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준비했습니다.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한테 좀 차분하게 캡틴 아메리카처럼 진중하게 리더십을 발휘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또 싸우잖아요.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격은 바뀔 수 있는데 기질은 타고나요. 사체익설이라는 이론을 혹시 좀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 체액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엔 아예 안 쓰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체액설은 뭐냐면은 아주 그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형도 이제 테스 형이에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형이 엠페도클레스의 세상은 흙물, 불, 바람 4가지 원소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우리 몸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얘네 원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질도 달라질 거야 라는 주장을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보면 MBTI 최초, 생각해보면 저도 해봤거든요, 그 테스트를. 네, 저는 담즙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담즙이 그 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이루는 게 4가지 원소가 있다고 봤어요. 흙, 물, 불, 바람. 그러니까 바람 이제 공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원소들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생겨난다. 우리 옛날에 그 만화 있지 않았나요? 그랑조가 아니라 흙물, 바람,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맞아요. 캡틴 플래닛이 엠페도클레스의 그 5원소설을 가지고 만든 만화예요.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건데, 다섯 가지 원소가 이제 사랑인데, 그러니까 왜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은 물하고 바람이 섞인다던가, 그러니까 결합의 이제 맥락이겠죠. 그래서 좀 예전 영화긴 하지만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밀라 요보비치라고 하는 배우가 그 사랑을 담당하고 있었죠. 아무튼 성격의 밑바닥에 고요히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피,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작용들을 해주는 게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르몬 할 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드레날린이에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교감신경이라는 애들을 막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는 애가. 그래서 아드레날린 뿜뿜 그러면 되게 막 하이텐션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막 점프하고 싶고 괜히 어딘가 막 소위 말해서 기운이 뻗어나가게끔. 그리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애들은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세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뉴로 트랜스미터 중에 제일 많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도파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력이라던가 동기부여 할 때 되게 많이 필요한 애가 도파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행복감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빡세,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세로토닌 분비도 많이 줄기도 하고요. 실제로 폭식증 혹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관련된 이러한 질환의 영역에서도 세로토닌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들의 작용이 우리의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하고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두엽이나 측두엽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면 사실은 그건 아픈 경우에만 그렇거든요. 파킨슨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행성 기억상실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반면에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애들은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행동으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격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심리학 구조 내에서 기질은요, 타고나서 안 바뀌는 걸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성격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환경도 그래서 되게 너무 중요해요.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오는데, 얘네들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스위치는 그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냥 꺼진 채로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요. 어떤 유전자는 어떤 특정한 자극이 외부에서 오면은 탁 하고 켜져요. 그래서 환경 자극에 대한 스위치를 누가 켜느냐? 바로 요 화학 물질들이 켜고 끄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령이 됐어. 그래서 무슨 되게 많은 사람을 통솔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 맞게 내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패턴도 달라지겠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타당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ISTP냐 ENTP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4가지 체액설 이야기를 했었고, 뭐 호르몬이라던가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발현이 되게 되는 환경 요인들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염려해산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MBTI는 뭐 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재미 차원으로 그냥 내가 이런 경향이 있나 보다라는 것 정도는 재미삼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진지 빨고 하는 심리학자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